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오모 천왕별이 이마필 좀 걸음이 낮은 것 성능하신이다 보니까 컨전 자체가 많이 회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와 충사랑도 불리한 요건이긴 하지만 상대는 없습니다. 5번, 7번 썼습니다. 11번, 5번, 9번.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9마리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본막 과천의 항성, 선행도 가능한 편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8번막 큐피드 플라버는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납치이죠. 8번막 5번 한대거리 충무학번이고요. 바깥쪽 5번 과천의 함성, 8번, 5번 그 뒤를 6. 일요일이에요. 예. 일요일 경마가 좀 중구난방으로 좀 짜여져서 편성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건 또 쉽고 어려운 건 어렵고 이건 너무 좀 상투적인 말 아닌가? 근데 진짜 그렇게 편성이 짜여졌어. 그래서 상투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일요일 경마도 직접 만나봤어 취재 특급 파일은 없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취재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이 취재를 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죠. 많은 부분에 취재가 있지만 내 귓구녕으로 안 듣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비슷해. 내가 가나 딴 사람들이 취재한 거 들으나 비슷해 사실. 친한 애들한테 몇 마디 더 물어보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지. 그 뉘앙스를 잡아내는 건 쉽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늘 경마, 일요일 경마 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 딴 걸로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난 이빨 잘 까는 거 한두 번이야. 제가 이빨을 까면은 한 2시간은 혼자서 떠들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1시간밖에 못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가 2시간, 3시간 쓸데기 없는 얘기로 비하인드 스토리로만 경마장의 재밌는 얘기로만 짜여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글 하나 써놨던데 도대체 초특급 승부는 언제 적중할 거냐 이런 댓글을 써놨던데 그분은 참 재밌는 분이야. 왜냐하면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를 할 때마다 그분은 내가 틀릴 때마다 듣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제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가 생겨난 이후로 12월 달부터 지난주에 부산 거를 틀리긴 했지만은 부산은 100%를 이어왔었고요. 지금 한 10몇 주였었죠. 서울도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는 계속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틀린 적도 있습니다. 다 맞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정주의 적중 내역이 코리아 레이스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 것 같다가 그분이 그런 댓글 하나를 딱 달아놓으니까 기분이 확 잡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했나? 아니면 돈 잃은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10번 잘하고 100번 잘하면 뭐해. 자기가 한 번 들었는데 안 들어오면 다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멘트가 그거야. 초특급 승부는 도대체 언제 적중하나요? 적중했어요 이미. 수도 없이 적중했어요 사실 제가.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과 제가 이제 사대가 안 맞는 걸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내가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가 했으면 무조건 적중을 했었어야죠. 무조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근데 그 경주를 놓쳤던 것은 제불 자리 맞습니다.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아프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중도 했다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른 승부처보다는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에 거는 기대나 저 역시 준비가 상당히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안 풀릴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노력이 성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의 초특급 승부처. 3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입니다. 3, 5, 7,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일단 5경주는 한대관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경주, 한대관 초특급 메인 승부처. 1회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가 5경주예요. 5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댓글은 무관심보단 낫잖아. 뭐라도 한마디 달아주는 게. 욕을 하려니까 차라리 쌍욕을 해. 이 씨발 개새끼야. 너 때문에 돈을 내가 얼마 잃었는지 아네. 그래도 괜찮아. 나 좀 삐뚤면 나가갖고 이 방송 좀 한 2달 정도 안 찍게. 힘들어. 겨우 찍으려니까. 자, 부산 경마 3경주와 4경주. 부산은 3경주와 4경주 승부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 경마 3, 5, 7,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승부를 하겠고, 부산 경주는 3경주와 4경주 승부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의 한대관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는 서울 경마 5경주. 오늘 광고만 드립다고 있네. 할 얘기는 많은데, 지난주 보니까 서두가 너무 길더라고. 좀 잘랐어. 경주 내용으로 좀 더 채우겠습니다. 한 주는 이렇게 하고 또 한 주는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 하는 게. 그잖아. 재미가 있어야지. 자, 1경주예요. 경주로 1000m. 국내 한 6등급 경주로 펼쳐지고 12마리 마필들.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은 12마 라운메이커죠. 예. 발주기 이탈이 빠릅니다. 예. 선행을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구사하면 곧잘 좀 버티기도 하는데, 지구력이 없어, 얘가. 그래서, 이 마필도 뭐 그냥 올라가고 뭐 거리 늘고 하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마필입니다. 강대도 아니었었는데 지고 자빠졌더라고. 저는 이번 경주 역시나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버틸 수도 있죠. 다른 마필이 워낙에 느리니까. 근데 경주거리가 단거리 1000m라고 해서 과신할 수 있는 게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마 자비동행도 느린 마필이 아니고, 다른 마필 뭐 팔마 조합머니 좀 밀린다 하더라도 자비동행이 그렇게 느리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고 나가버리면 라운메이커는 외곽에서 그걸 또 넘어가려고 힘을 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결선 전방에서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원은 안고는 가되 왠지 충막감으로 놓기에는 찝찝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경주에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 3번마 로켓로드입니다. 데뷔전 이전을 발주가 좀 들렸죠. 끝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었고 채찍발도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2번의 경주가 바닥이에요. 바닥도 개바닥이에요. 두 경주 다 1300이었었죠. 그러니까 마필이 원체 끄는데 그걸 제어를 하고 경주로 임해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 한 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김용근 기수가 이번에 조교도 마쳤는데 뭐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거리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매번 똑같이 뛰지만.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이 1000m라는 경주 선택을 했던 부분이 이 로켓로드에게는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전개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3번 로켓로드를 이번 경주 한번 충막감을 놓고 싶고. 2번은 미라클밸리는 지난번 경주가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한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습니다. 양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입권을 전개했는데 보폭이 좀 밋밋해요. 굉장히 좁고 걸음이 안 나오길래 뭐 이거 뭐 원래 별거 없었던 마필이니까 예전에 뭐 입상 한번 했던 기록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 뛴 걸음은 아닙니다. 워낙에 억지로 밀어대면서 버텼던 걸음이라서 클라우스, 홀미제이키 이런 마필들과의 경주에서 입상인데 뭐 이게 능력만입니까 사실. 문세영의 등장이라고 더 팔리는 거지 큰 능력은 없다고 보고 게이트 조건은 좋네요. 좀 그렇다고 치고. 민들레 축제가 주행검사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두세 번 미니까 선두권 관람도 되고 버티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주행검사가 11월 25일입니다. 그 경주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파행이 있고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질병이 있었다는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일 매직도 편성은 잘 만났는데 예전에 그거는 아니라서 좀 찝찝한 마필이고. 우리 돌아온 형철이 형이 사고 치지 않을까? 오피스 오만? 요거 좀 냄새가 납니다. 계속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선두권이 좀 무너지면 좋은데 1000m에서
찝찝하고. 실버 스피드 여왕은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아니죠. 선입권에 가담해서 우리의 소원이나 키노폴이, 특별 스타, 유정여 장군,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해서 딕시 헤일로, 두루가 이런 나필들에게 깨었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똥만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되죠. 5,500만원짜리 채플로야 할 새끼인데, 조기사는 속이 탈지 몰라도,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보면, 정말 마필의 걸음이 별거 없구나라고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기지마를 팔 때도, 1번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 간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절대 맞고 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빼드렸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신마였던 승리의 여왕을 데뷔전 이후로 뺐다가 아주 큰 거 다쳤습니다. 가슴이 좀 아팠었죠. 자, 이번 1경주는요, 3번 로켓로드를 놓고 하겠습니다. 3번 로켓로드를 놓고 하는데, 선행을 성공할 경우의 수를 예배할 수 있는 시험은 라운메이커, 그리고 2번은 미라클벨리, 5번은 민들레 축제, 이런 나피들이 3번을 놓고의 우선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변이 나온다면은 6번은 판일 매직, 이거 한 마리 정도만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2번, 5번, 10번. 민들레 축제에 대한 내용이 이거 진롱만 안 알았다면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좀 안타깝네요.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고요. 별국산마 6등구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좀 고민 좀 많이 했던 경주예요. 별것도 없는데 고민했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능력마들도 아닌데. 그냥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5번, 6번, 7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매해. 내가 애매하니까 이질할 연병이지. 1번은 그렇고. 이 마성실화는 선행은 가지만, 지구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것만 믿고 가져가기에는 좀 그런데, 이 워낙에 느리게 올라오는 마필들 팀이다 보니까 1300만 앞니면 한번 노려보고 싶었어도 1300이라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번 스타파워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인기 2위마로 팔리고 선입권에 가담을 했다가 끝까지 채찍을 대는데 버티는 모습만 보여주고 더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2분의 1 마시셨는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안쪽 게이트 2점도 있고. 나름대로는 최근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라서 아예 버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걸음이 원치 안 나와. 3번 더미러비처가 선행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세를 단행을 했었죠. 12월 19일 날 거세를 단행을 하고 지금 세 번째 경주를 치렀는데 천하의 문세영이 타도 걸음이 안 나오고 정말 개덕 같은 마필인 것 같아요. 저도 주구장창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추천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충박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거세까지 단행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한심한 겁니다. 뭔가 싱그러운 검도 마찬가지죠. 데뷔전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이 마필은 내용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지난번에도 1300m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나서 나쁘지 않았어요. 결선 시선 전반까지. 근데 직선에서 채찍을 놓치면서 마필을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신타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채찍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편성은 정말 해볼만 하고요. 저는 이 마필을 가지고 한번 싱그러운 걸 가지고 선행 한번 치열하게 용근이가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근이 형이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정말 싱그러운 거면 관심을 갖겠고요. 6번가 동서가득은 약간 둔하죠. 발주가 둔하고 늦발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걸음 타이밍이 늦는데 한 템포만 좀 빨리 가져간다면 덜덜 하잖아요.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있고. 자, 7번 오티멈 루디가 사실 이 마필은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은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발주 기탈은 빠르지 않았었는데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얘 밥벌이 하겠다. 연속 주행도 괜찮게 했었고 11월 19일 날 좀 대충 타더라고요, 말을 제 느낌에. 그래서 12월 17일 날 경기에서도 유심히 봤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12월 달 경주 이후에 1월 한 달 내내 식이성 식욕 부진을 앓습니다. 밥을 안 처먹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뭔가 안 좋으니까 밥을 좀 안 먹죠. 여러분들도 어디 아프면 밥 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몸이 좀 안 좋다고 봐주시고 그것 때문에 공백기가 좀 길어졌어요. 회복을 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편성은 너무 약하니까 또 버리기도 뭐하고. 어쨌든 간에 일단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체중 변화도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요. 5번마 싱그러운 범. 5번마 싱그러운 검을 놓고서
3번 더 밀어붙여, 3번 스타파워. 이 어떻게 보면 안쪽에 있는 마필들, 이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5번을 놓고 3번, 4번 두 마리 앞에 관심 갖고요. 5번 놓고 6번, 7번 두 마리 앞필도 역시나 방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10마리 뛰는데 4방 불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경주입니다. 뭐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고 5번이 시원하게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지난번에 뭐 채찍도 놓쳤고 전개도 좋기 때문에 저는 5번 마필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읊어봐라 나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3번을 놓고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동화를 좋아하니까 동화를 놓고 4번을 놓고 할 거야.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 싱그러운 검이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싱그러운 검이 전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5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뭐 내 맘이잖아. 안 그래요? 내 예상인데. 난 프라이드가 있는 놈이야. 나 예전에 프라이드 차 있었는데. 난 진짜 그 차 진짜 좋아했었는데. 조그만하고. 여러분들은 첫 차가 뭡니까? 저는 첫 차가 포니였습니다. 포니. 예, 똥차. 예, 중고차 포니. 지금은 차 보이지도 않죠. 그게 몇 년 됩니까 벌써? 91년도, 90년도인 것 같은데. 폐차장에서 진짜 폐차하기 일부 직전에 포니를 제가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엑셀이었었고. 엑셀 해치백 있는 거. 엑셀 해치백 있는 거에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유일하게 몇 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예전이 그립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 한다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주전했습니다. 자, 이번 상경주를 승부처로 삼으면서 내가 이 마필을 추천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 한다간의 이번 경주에 다소 좀 엉뚱한 놈을 놓고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현 등급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그러니까 능력은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 것들끼리 좀 모아놔서 이렇게 배당판에 팔리고 있는데 다소 엉뚱한 마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왜 추천하지? 이러한 느낌이 드는 마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잡혔고요.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하면 껌딱지처럼 이게 됩니다. 전 정말 어떨 때 보면 그 마필을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랐다? 이런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초안감을 하면 없습니다. 뭐 알아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또 열심히 또 전화 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안 갈 만한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소 생소하고 엉뚱맞고 이상한 배당권의 마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경주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마필이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한대건 고배당 승부 잘 안 하죠. 중배당 승부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한대건 1회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상경주 중배당 승부 고배당 승부 동참해 주십시오. 자, 문자와 무통장 문자 그리고 음성정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53조의 계륵 같은 마필 심청하달이 또 나왔네요. 우리 김동철 조교사는 신임 조교사다 보니까 의욕도 많고 고민도 많겠죠. 마주들한테 빨리 눈도장을 찍어서 마필의 수급이 잘 돼야 될 것이고요. 신사죠, 신사.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김동철 조교사. 근데 성질나면 안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질나면 인상이 워낙에 안 좋아서 좀 무섭기도 해요. 젊은 조교사, 김동철 조교사가 전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 이렇게 썩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본 심청사달은 순발력 하나만큼은 내놓으라 하는 마필이죠. 뭐 현 등급에 어떤 마필 만나도 원한다면은 자신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까칠한 공주, 1번 게이트의 심청사달, 까칠한 공주가 3번이었나요? 보통 이렇게 선행을 나가면 경합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 그냥 뛰어버리니까 갖다 붙여놓고 경합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마필 다 자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김태훈 기수의 마이너스 2kg의 감량의 혜택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말을 한번 만져봤는데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고 또 해당 거리에서 1분 21초대를 기록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경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독 선행이라는 게 워낙에 다른 마필들이 경험만 안 한다면 충분히 버텨보기 태훈이가 좀 열심히 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버리진 못하겠어. 걸어가긴 하는데 해당은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뭐 특별한 능력마다 없는 경주에서 졸전이고 감량은 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삐찝한 느낌? 3번, 4번 다 그렇고 5번 라운 루키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제가 데뷔할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큰 능력은 없습니다. 도시마에서 뭐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으로 버티기 뭐 선행을 가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선행을 가도 끝걸음에서는 좀 무딘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1300m 샤르니 힐에게 잡히면서 1분 25초 4. 요즘 1300m가 1분 25초가 잘 안 나오죠. 23초대, 빠르면 21초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마필이 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못 뛰었는지를 보여준 기록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온 거지 이 마필이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저희는 적중을 했지만 그때도 라운 로키를 상당히 의심의 연출을 많이 봤었죠. 문세영 기체의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입니다. 부담 중량이 56에서 52까지 떨어졌고 똑같은 1300m인데 뭐 선행을 하는 1번 심청 하달이 선행을 굉장히 빠르게 이끌기 때문에 선입권의 전개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라서 버리기에는 아깝고 때리기에는 상당히 미심쩍은 능력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애매합니다. 6번 골든게이트는 그에 반해서는 좀 안정적이죠. 이 마필이 12월 24일 날 특별 경주에 출전을 해서 졸전이긴 한데 그 외에 일반 경주를 보면요. 자신의 걸음을 다 보여줬습니다. 능력마하고 싸워서도 걸음면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끈끈한 걸음이 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편성을 잘 만났어요. 부담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6번 골든게이트는 뭐 1번, 5번, 2번이 한데 뭉쳐서 선두권에서 지들끼리만의 치고받는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편안한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6번 골든게이트는 역시나 발전 가능성 또 경주 편성의 이점 충만감이라고 보고요. 이틀만 먼데이 머니가 지난번에 놀라운 선전을 했습니다. 뭐 놀랍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죠. 얘는 뭐 항상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늦발동 추입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마필입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마필인데 자 11월 20일 날 임난기수로 기승을 해서 막판에 추진 동작 불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10일간의 기승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우리 라니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니가 에이 말 안 타시죠 그러고 가버렸죠. 그리고 임난기수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만큼 늦발동이 걸리는 마필입니다. 발주가 안 돼. 일단 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이라서 못 올라와도 할 말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다른 1번이나 5번 마필이 누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구력 부족 현상을 겪는 마필이기 때문에 양기수가 지난번에 잘 탔어요. 못한 건 아니라서. 앞말에 55.5kg 부담량이 무거워졌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라서 추입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무시도 못해 이런 말 솔직히 말해서 8번 희망 포인트는 뭐 매경구 최선을 다해야겠죠. 세영이가 한번 해결해 놓고 나서는 뭐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못할 만한 마음은 아닌데 자꾸 걸음이 안 되네. 10번 플라잉 스톰도 뭐 레이스 잘 풀려서 우승을 한번 하고 지난번에 선유권에 가담했다가 꼬꾸랐는데 요거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이제 각질 변경을 어느 정도 심승태 조교사가 매번 그렇게 얘기했던 마필이에요. 굳이 뭐 선행 안 가고 따라가는 전개도 자꾸 이제 요구하고 있다 말한테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쉽게는 무시 못한다고 봐요. 선의권에 또 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6번 골든게이트를 놓고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7번 먼데이 머니와 8번 희망 포인트냐, 아니면 선의권을 주도할 수 있는 10번만 플라잉 스톤과 1번만 심청하달, 5번만 라운 루키냐.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이기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은 약간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에게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자, 6번 놓고 7번 먼데이 머니, 그리고 10번 플라잉 스톤, 이 두 마리 마필은 일단 우선 공략 막권이고요. 6번을 놓고서 뭐 5번과 8번 두 마리 마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1번 심청하달은 글쎄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6번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6번을 놓고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 그러한 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경주고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오마 천왕들이 이 하필 좀 걸음이 낮은 것이 성능 사진이다 보니까 컨전 자체가 많이 회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와 충사랑도 불리한 여건이긴 하지만 상대가 없습니다. 5번, 7번 썼습니다. 11번, 5번, 9번.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9마리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오마 과천의 항성, 선행도 가능한 편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8번마 큐피드 플라버는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납치죠. 8번 넣고 5번, 한대거리 승부학번이고요. 바깥쪽 5번 과천의 함성 8번, 5번 그 뒤를 6. 100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봐야 될 경주고요. 능력대로, 편성대로 봐주려고 했으나 전혀 엉뚱맞고 생뚱맞은 마필이 한대건에 눈에 확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뛰어졌던 걸음이 있는 마필들도 있지만 저는 그 걸음 자체가 썩 좋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번만 미래주역이라든가 7번 하와이 보스 이런 마필들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번만 티즈런, 화강 이런 마필들은 충분한 그렇게 한 것도 없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충분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가지 변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권에서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변수 요인이 상당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번 경기에 팔리는 인기마들의 컨전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얕죠. 종이 한 장처럼 상당히 얕습니다. 자, 그 종이 한 장만 뛰어넘는다면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자, 한대건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고 배팅을 해보고 싶은 경주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단 한 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적중했으면 좋겠다. 너무 자신있는데 나 안 갈까봐 겁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도 신이 아닌데 맨날 가고 안 가고 최선을 다할지 아니면 한 번은 쉬었다 갈지 어떻게 알아. 근사치에 가득한 거죠. 자, 6경주입니다. 강도로 1200m고요. 공사마 4등급 경주 12마리 아피트에 출전했습니다. 강력한 축이 있죠. 1번은 머니트랙. 제가 이번 필은 데뷔했을 때부터 상당 부분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1월 5일 경주만 봐도 그렇죠. 물론 상대가 약하긴 했습니다. 상대가 약하긴 했었지만 그냥 놀면서 와도 쉽게 이기더라고요. 6마시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못 받아내고 선입권에 따라가도 직선에서 정말 손쉽게 잡아낼 정도로 탄력을 보였었고요. 자, 승급을 했는데 부담량이 올라갔죠. 그만큼 이마필의 이 능력을 인정을 했다는 거고 경주거리는 늘어났지만 1번 게이트의 조건이랑 한다면 그냥 1번 마필은 동그라미 2개, 별표 2개 체크해 놓으시고 인정하시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마필은 충막감이고요. 2번, 3번, 4번 다 필요 없고 5번도 필요 없고 6번 엘빙 스토리 너무 늦죠. 버리고요. 라이징 퓨처는 지난번 경주 때의 레이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에 불었던 마필인데 선입권 전개에 조차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스의 판단이 좀 아쉬웠었는지 어쨌든 간에 베스트의 컨디션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그렇게 가도 올라왔던 마필인데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헤리오는 꾸준하게 뛰어요. 자신의 걸음을 계속 뛰고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청담불패 지난번에 인기말 팔릴 때 저희들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 마필입니다. 워낙에 기복도 심하고 선행을 안 가서 안 된 게 아니라 이 마필 자체가 몸싸움을 좀 심하게 하면 들뜨는 경향이 있어요. 주전경 기수인 문세영 기수 따라하는 전개도 가능했던 마필인 만큼 지난번 경주와 같이 무리한 전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11번마 컴팩 플로리다가 워낙에 약체들 편성해서 그런 마필들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는데 자, 직전 경주 한 경주만 놓고 한번 봅시다. 상대는 약합니다. 행운먼이라든가 림팜 이름도 모르는 마필들 기억도 안 나는 마필들이긴 하지만 발주 자체가 흔들렸었죠. 빠르지 못했고 항상 빠르지 못하니까 인코스를 파고들어 나오는데 저 정도였어? 내가 알고 있는 컴팩 플로리다의 걸음이 저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파괴력 있는 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7전 동안에 2번의 우승밖에 없지만 경주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쉽죠. 머니트랙이든가 청담불패 이런 나피들이 선행을 추구할 수도 있고 10번 청담불패가 나가고 해리온이 따라 붙는다고 하더라도 머니트랙의 압박에서 4코너 전방에서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덜미가 잡힌 마필 또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실버 컴페이블 플로리다가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한 대건 맞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만 머니트랙 놓고 11번만 컴페 플로리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9번만 해리온, 10번만 청담 불패, 뭐 8번만 라이징 퓨처까지 현장에서 뭐 한마디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당 나오겠습니까, 이거? 1번 놓고 11번. 네, 좀 더 관심을 갖고요. 1번 놓고 9번, 10번, 8번. 요렇게 한번 방어막권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12마리 앞필들 출전하는 경주고요. 한 대가 승부처입니다. 난 3번만 쌩쌩돌이가 이렇게 많이 잡힌지 몰랐네. 난 깜짝 놀랐네. 이게 주행이 안 되죠. 주행이 안 되는 마필에 대해서 이 하만식 기수가 예전에 이 마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 마필은. 그래서 정말 이 노련한 기수들은 정말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저 역시 한번 쌩쌩돌이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충막감으로 또 이마필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전에 이마필에 잘 기승했던 하만식 기수가 알고 있는 이마필의 장점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타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런 마필도 있고 그리고 타봤더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인드들을 다 모집을 해보고 마필의 능력을 분석을 해보니까 배당이 나왔죠. 다시 이 경주는 배당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경주고 그 배당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 그 배당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이미 잡아놨습니다. 자, 한대건 믿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반신반의했던 마필에 대한 확신이 생기실 것이고요. 그리고 호주머니가 빵빵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대건 자신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승부처럼 공략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1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뭐 하도 설명해서 다 알고 있는 일본 라이언 록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네, 트리플 라인의 동생이죠. 암말인 블랙 사파이어가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휴양 갔다 와서. 얘는 순말, 트리플 라인과 똑같죠. 순말의 혈통을 가지고 나와서 얘 역시 뭐 이시영 조교사가 워낙에 적절한 편성을 집어넣으면서 솔직히 제 능력으로 왔다라고 100% 인정하기 힘들어요, 사실. 뭐 주행검사 모두석 좋지는 않았었고 경주 내내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승을 했잖아요. 부담력 이제 56.5kg인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짜질 수가 있지 편성이? 정말 얘를 위해서 편성이 짜진 것 같이 없습니다. 상대가 거의 없죠. 야 어떻게 이렇게 짜질 수 있지? 신기해. 1번은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능력을 아주 일치월장했다. 뭐 능력마였었다. 아 라이언은 과연 트리플 라인의 동생답더라. 이건 아니었었지만 정말 이시영 조교사가 편성 잘 골라냈다. 이런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라이언은 뭐 충막감이고. 올라오시는 이마마 강철시대 선입권 전기가 3번 조계산 맨날 깨진다 하더라도 이마필은 최근 조시가 낮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3번 스페이스 스타가 바닥권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6번 스토링 샤인도 바닥권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쓸 겁니다. 8번 일렉트릭 크롬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쓸 겁니다. 4번, 6번, 8번 이런 마필이 바닥권에서 한 발을 쓸 텐데 이 타이밍이 워낙에 느리니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9번 당대골장은 팔립니까? 아, 제발 좀 이제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이 마필은 단 한 번도 앞으로 추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 11번도 그렇고. 1번은 라이언 록을 놓고 2번이냐 3번이냐를 가장 우선순위예요. 선입권에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니까. 깡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 6번, 8번 중에서 한두 마리 살려놓고 가겠습니다. 4번이 들어오면 돈이 될 텐데. 요거 인권이가 부산 내려가기 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이야. 그 내용도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강철시대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조계산도 이철경 기수. 제가 조계산은 그 전에 경주에서 김기벽에서 탈 때도 이철경 기수가 조계를 했었거든요.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계산 갖고 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상태 좋아도 안 돼. 제가 농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서도 상태가 또 좋아서 3차를 갖다 대는 걸 보고, 야, 좀 나아지긴 했나 보다. 조계상도 참 마음고생을 심하게 시켰죠, 인석형한테.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철경이가 조계상에 공들인 걸 보면, 전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아니, 뭐, 또 늦게 올라가면 끝이야. 앞서는 따라가다가는 끝난 거지, 뭐. 어차피 라이언은 5선행 갈 거 아니야. 1번 놓고, 2번, 3번. 자, 구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1월 경마의 대상경주죠.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하이라이트이긴 한데, 재미 진짜 없어. 그래서 내가 이 경주 편성을 보고 나서, 이게 충만동독을 오래전에 했잖아요. 아니, 과천벌에 앞말이 이렇게 없어? 국산말 앞말이 이렇게 없나?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짜졌지? 상금 1억 4천인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말 기대주가 올라오고 있지를 않는 게 아쉽죠. 그래서 막 국산말 3군 마필들 아르고 챔프나 레인스카이, 오픈 경주다 보니까 뒤에 때 갖다 놨고, 샤인클로버도 마찬가지고, 락슈미도 그렇고, 안 되는 마필들이죠. 레인스카이가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국산 3군 승급한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있죠. 더더군다나, 페로비치가 이 레인스카이를 가지고 재미를 2번 봤잖아요. 페로비치가 못 탔어. 그럼 아르고 챔프 탔죠. 아니, 레인스카이가 정말 좋았다면, 페로비치가 짱구입니까? 대상경주 이거 안 타고 이거 타게? 아니, 어차피 2마필 다 안 돼. 내가 봤을 때. 2마필 다 안 되는데, 내가 페로비치면, 난 되는 거 타. 아니, 그나마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 탁소 상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 대상경주 5창만 해도 상금 주잖아. 꽤 괜찮은데. 그잖아요. 되겠냐고, 레인스카이가. 깝깝하다, 진짜. 이거 보니까 또 내 초특급 승부가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 귀에 딱지 뱉기겠죠? 내가 좀 억울하면 그러겠어? 울트라 로켓 이제 채찍만 안 넣친다면. 알았어요. 이번 주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번 터치 플라잉입니다. 부산에 경상남도 지사배에 내려가서 팔리더라고. 그때 얘기를 하면 비하인드지만, 체중도 많이 빠졌었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서 걸음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펼쳐졌던 제주특별도 자치사배에서 인디언스타와 함께 이 터치플락이 따라가서 입상하는 걸 보고 이 마필이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나가면 무적이었었죠. 전 선행이라고 봅니다. 작전 자체가. 선행을 나갈 만한 마필이 10번만 퀸크리켓 정도인데 외곽으로 밀렸다고 한다면 이 터치플라잉 선행은 어느 정도 낙관시되고 있지 않느냐. 마필의 능력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리 있는 5세형 마필이고 이 조재료 교수가 가장 아끼는 마필이 바로 이 터치플라잉이죠. 가장 자기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터치플라잉 충만감. 3번 매니머니는 1등급에 올라가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적절한 편성을 골라내면서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번 비슷한 것 같아도 편성은 잘 만났기 때문에 1등급의 마필 치고 이렇게 하이군의 마필들, 능력 없는 마필들이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상금 벌지 않겠습니까? 상금이 2등만 해도 5천만 원인데 1등급의 상금하고 똑같은데 이런 거 갖고 땡기고 말고 그런 건 없어요. 열심히 타겠죠. 유일한 2등급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더킨 실버가 마이너스 1.5kg 감량을 받고 나왔는데 가서 깨지는 마필에서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매니머니가 문세영 기수가 플러스 3kg의 중량을 벗어난다면 가능성은 있겠죠. 이 말이 1등급의 7세의 마필 이제 노색에 접어든 팔마 피노누아 아마도 계속 이렇게 안말 경주만 골라서 대상 경주만 나올 소지가 있죠. 일반 경주 나가서는 답 안 나오니까 그런 건데 57kg예요. 무겁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수성이 한 풀 꺾여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 없는 마필이고 2번만 터치플라잉에 3번 매니뮤니 그 다음에 6번 더킨 실버 2번 놓고 3번 6번 두 마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피노누아가 올라온다면 3복 정도인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고 2번 놓고 3번 6번 두 마리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배당도 없어요. 또 2번 3번 배당이 한 2배나 나오려나요? 없을 거예요. 배당이 쌍으로 사십시오. 쌍으로 터치플라잉으로 쌍으로 그런 배당은 좀 있겠다. 한 3배? 참 답답합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900m 9마리 아피디에 출전했고 인기마들의 싸움이죠. 출전두수 상당히 적고요. 그 인기권의 아피들이 과연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능력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요, 뭐, 가고 안 가고,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거리는 늘어났고, 지칠 대로 지치는 건 똑같고, 그럼 그 지치는 데에서 한 발에 더 쓸 말이 누구냐?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간단한 경주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한대건, 이번 식경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가지고 구멍수를 더 넓히고 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한방막건으로 다 때려맞고, 방어를 3복박건에 한 방 정도만 가져간다면, 뭐, 꼴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승부경주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과연 환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자, 한덕은 이번 식경주. 반드시 적중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m. 2등급 경주로 펼쳐지고요. 나 또 이렇게 긁었지. 아, 나 이렇게 안 긁고. 이렇게 긁으면 편한데. 나 진짜 미친놈인가 봐. 이 몸이 아는 건가, 이런 거를? 신기해. 12번의 앞에 대해 추천했어요. 7번의 시티스타. 연승 경기는 깨졌죠. 지난번에 1800m 첫 도전이었었고, 저도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겠지 했는데, 야, 코차로 깨지네. 이건 뭐 졌다고 볼 수 없죠. 잘 탄 거니까. 이번엔 1400m 적정거리로 내려왔고요. 상대도 약해졌고. 뭐 하나 뭐 나무랄 데가 없잖아. 주정기수님 문세영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7번은 그냥 인정하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7번 시트는 인정하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맛이 갔으니까. 이번 빅마운틴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얘도 맨날 그래. 붙다가 마니까. 3번 흥룡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1400m라는 경주거리에 순발력은 상당히 빠른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예, 그러한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걸으면 좀 많이 무뎌지는 모습.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의 승급전인데 뭐 시티스타가 이제 언제 잡아는 애가 관건이죠. 흥룡이 나가면은 바짝 물고 가니까 이제 엉덩이 똥꼬 이제 물기 일보 직전인데 흥룡도 똥줄 타지.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주력을 보여주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바짝 물고 갈 테니까. 6번은 영광의 근원은 똥발된 것 같고. IM4U는, 어떻게 그렇게 못 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져가겠고요. 나이트우드는 뭐 비하인드를 따져보면, 이 무릎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휴양도 했던 마필인데, 박용주 교사는 이게 굳으면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으니까는 뛰기가 더 푸어해졌고, 이제 통증을 안 느끼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항상 있는 조교사입니다. 이 나이트우드에 대한 애증이 있나 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관심 가는 마필이고. 마이블레이드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니까 문세영이가 이거 갖고 엄청 뛰었죠. 인기리만을 팔리고 삽주거리 했다고. 최범용 기사가 잘 탔는데 최범용이가 안 타고. 왜 칼슨이야? 그것도 이상해. 찝찝해. 느낌이. 지금 뭐 호위무사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호위무사 잘 아시겠지만 발주하고 난 이후에 맨 꽁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참고 한 발을 쓰는데 부담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57kg.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량 올라간 것이 발목을 잡을 소지는 있죠. 근데 어차피 레이팅이 80인데 승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착만 해도. 그럼 역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전을 하고 나서 상금을 조금 더 벌고 올라갈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7번을 놓고 아나짜리는 뭐 2번만 빅마운틴, 선행을 3번 흥룡, 9번만 IM4U, 뭐 10번만 나이트우드, 10번만 마이트블레이드, 10번만 호위무사. 이러한 나피들이 빵꾸가 뽕뽕뽕뽕뽕뽕 나는 거예요. 의외로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 4번은 버리고 싶고 7번 놓고 뭐 2번, 9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피는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7번 놓고 2번, 9번, 12번 일단 세 마리는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이블레이드의 현장 컨디션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최범용 기수가 계속 안 하는지. 굉장히 의심되네, 이거. 타는 놈이 잘 타겠지. 왜 자꾸 이런 짓을 하지? 물론 이제 소속조에 마피는 영광의 그날을 최범용 기수가 타긴 하지만, 뭐 최범용의 사이즈 정도 되면 안 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영광의 그날 딴 사람 줘요. 나 그냥 마이블레이드 탈래요. 이렇게 할 텐데. 모르지? 또 우창호 조교사가 승기 더러워갖고, 안 타면 죽여버린다고 해갖고 탔을 수 있어. 나도 몰라. 뚜껑 안 열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실마 시티스타를 놓고 하는 건 확실한데, 2번, 9번, 10번, 일단 포커스에 10번 마이블레이드까지 포함시킨다면, 크게 문제 없이 적중을 할 것 같아요. 이번 12경주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1경주 경주거리 1200m 12마리 RPD에 출전했고요. 요즘은 부산 거가 아주 펄펄 날아다니고 있죠. 아주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충막감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승급전으로 치르는 2번마 액톤 불패. 1000m의 경주거리를 개편성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데 상일군에 뭐 똥말들만 만나갖고 뭐 안 될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액톤 불패가 선취입이 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1200m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입장권에 한 자리 차지할 수가 높다고 봅니다. 다른 마필이 능력이 없어서 이번 액톤 불패는 충막감이고요. 이거 뭐 아레나도 승급전이에요. 이 마필도 역시나 액톤 불패와 마찬가지였었죠. 편성이 악체 틈을 만나면서 선전을 했는데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면은 가능성은 열어놓겠지만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한 마필. 아직은 좀 검증이 돼봤으면 좋겠는데 이 1300m를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선행이었을 경우의 수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8번 바운드 킨즈가 좀 많이 아쉬웠었죠. 발주 개늦발하고 지림듣발을 하면서 싸먹으려고 하다가 못 싸먹었어요. 편성이 약했었는데 상당히 좀 마필이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약체 편성에 직선에서 끝걸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실무 고대도 외곽으로 밀렸긴 하지만 나는 때는 가능성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왕이 늦추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두권이 명확하게 어떤 마필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는 점에선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게 이 아름다운 여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의외로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해서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들 수 있지만 뛰는 마필들이 다 그래요. 3월 아파 축제 맨날 그 지랄이죠. 8번 펜타일즈도 살아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뭐 없어 말이. 그래서 뭐 굳이 무리해서 다른 마필들을 공략하는 것보단 배당판을 주도하는 마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마 액톤 불패 놓고 하겠습니다. 8번마 바운드 킨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 뭐 아레나, 5번마 아름다운 여왕, 7번마 고대, 뭐 2번 놓고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뭐 2마리 정도만 가져가야지 뭐 얼마나 더 가져가겠어. 2번, 8번 쪽에 포커스, 2번 놓고 5번, 6번, 7번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마리 RPD들이 출전했고요. 굉장히 많죠? 이것저것. 네. 뭐, 뛴 마필들은 많은데, 영양가에 있는 것들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자, 일단 이번 제너럴이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아닐까. 이번 경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0m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었고, 이 제너럴이라는 마필이 장기 요양했어요.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 열재가 좀 있었는데, 이 무릎에 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 거의 입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걸음발을 보였었고 선입권의 전개가 워낙에 되는 마필인데 외곽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전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다고 한다면 역시나 뭐 능력 마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너럴 그냥 컨디션 조율을 위해서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너럴은 충막감이고요. 3마 조이 풀스토리는 뭐 금태에게 4분의 3마시는 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편성덕에 입상이라도 한 거지 저는 뭐 큰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우겠고요. 3마 남방전설은 3착 승급을 했어요. 정말 재수도 없는데 이게 좀 안일하게 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4착만 해도 승급을 안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좀 승급을 피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여식 기수가 원래 타다가 3착 해고 승급한 것 같은데 예, 근성이 있는 마필이죠. 선유권의 전개도 되고 경주 거리에도 1300m를 정을 해왔기 때문에 감량 마이너스 2.5km 조인권 기수 용서가 없죠. 예, 버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영광의 컨트리는 솔직히 편성의 운 때문에 잘 풀려서 오는 마필인데 뭐 사연이 있어요. 재결실에 올라가서 뭐 1등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였죠. 12월 16일 날 인기 1위로 팔리고 졸전이었었는데 이 마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컨트리가 보면 외곽에서 어느 정도 건축을 하면서 마필이 경합을 안 하면은 더 뛰는데 마필이 좀 이렇게 서로 붙으면 오히려 덜 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늦발을 하면서 올라온 거림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영광의 컨트리는 주행 악벽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구마 최강 전력이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고 실마 제라지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실패할 소지가 높죠. 이 제라지나 마필이 선행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경주력이 워낙에 차이가 있고 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질병은 없는데
현재까지 한번 시우먼 제라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우먼 남양타워 최근에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는데 마피는 뭔가 이렇게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좋다라는 평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두권이 좀 무너질 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시우먼 남양타워까지는 버리진 않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이경주는 충마는 정해져 있으니까 후차권만 오늘도 저희가 집어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너럴 충마가 한번 세워놓고 3번 남방전설, 9번마 최강전력, 12번마 담양타워, 그리고 시우먼 제라진의 선행까지도 한번 염두를 둬보겠습니다. 자, 2번 놓고 하십시오.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2번 놓고 4번, 12번 이쪽에 3착 승급한 마필, 그리고 결정 없는 마필. 편성이 그래요. 네, 편성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자, 이번 상경주는 좀 무리를 해야 됩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경적으로 1300,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12번의 마필들이 출전했지만 상당한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들을 가진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한 마필들이 이번 경주의 경주를 주도할 소리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주를 보면서 배당판에서는 참 중구난방으로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가고 싶은 마필은 한 3마리, 4마리, 3마리, 4마리 정도 요 안에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충마를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마감 한 마리 때문에 이 경주의 전체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최근 경주에 약간 좀 못 뛰었다고 그 능력이 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한숨 돌리고 한 박자 한 템포 쉬고 가는 부산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어우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한 박자 쉰 타이밍에 이번 경주 몰아서 힘을 쓰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광고에 나가는 것처럼 060번호 문자번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가 1600m고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승부처. 경주거리 1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6경주 6경주입니다. 1번 끝판왕으로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전 이만큼 엄청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3번 큰 자유가 견뎌내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 놓고 3번 주력. 판요로 가자 앞섰고 3번 큰 자유 5번 8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0경주 10경주입니다. 건물 로얄 루비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라면서 있는 마필이고 시모 브라하가 제대로 된 조기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충막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 놓고 5번, 9번 9번 로얄 루비 9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다들 거기서 거기죠. 팔리는 마필들 많고 2번마 갈릴리오, 3번 강제대로, 5번마 스파드파리, 6번마 캐안용, 7번 인디언킹, 8번 부이맨, 10번마 파티 어게인까지 팔립니다. 이러한 마필들이 팔리는 형국에서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주행 습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주행 습성 자체가 안 되는 마필들인데 배당판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있고요. 아니면 해당 거리가 1600이라는 점이 악영향을 해서 자신의 걸음을 제대로 못 보여줄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흡기가 짧고 거리의 적성이 짧은 마필을 이런 경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변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대건 그 변수를 한번 시원하게 파고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부산의 어떻게 보면 일요일 경마에 거의 메인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적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중만 아니라 배당도 좋아요. 이것저것 많이 팔리니까 앞으로 보여줄 걸음들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와 그리고 또 적중의 묘, 돈까지 딸 수 있는 경주 4경주라는 거 명심해 두십시오. 저 역시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즐거우면 여러분도 즐겁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자, 이번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600m 국내는 3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국산 3등급을 보면서 말들을 다 안 썼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험 아메리칸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메리칸 파워가 데뷔한 이후에 지금 파죽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2세마 육성 특별 경주에서도 여유 있게 아이스마니가 유로파를 따돌렸기 때문에 뭐 이걸 빼놓고서는 뭐 경마를 이 경주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필을 이길 수가 없는데 뭐 다른 마필들이 나와서 입장 상금이나 벌자고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짜진 틀이 아메리칸 파워 때문에
뭐 강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산 3등급의 마필들이 전부 다 출전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국 시모 마필의 어떠한 약간은 좀 부족하지만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거냐. 그 12번은 그냥 인정하시고 빼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모 아메리칸 파워는 뭐 강력한 축막감이고요. 2마리 정도 1번마 금포 미라클, 뭐 7번 양키드림, 그리고 뭐 한 마리 더 꼽는다면 4번마 뭐 미스터 퍼스트 무브입니다. 이 마필이 원래는 외산 마필이죠. 외산 4군인데 외산 3군인데 외산 마필들이 이제 국내산 경주에 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변수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이 국산 마필들의 능력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외산마인 퍼스트 무버가 한 발은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뛰어주는 뭐 금포 미라클, 뭐 7번마 양키 드림도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부담장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인 3번 퍼스트 무버 선정할까. 하여간 10번 놓고 1번, 4번, 7번 중에서 주력 막걸리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1번이 좋은데 이 1번마 금포 미라클도 워낙에 기복이 심해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것들은 뭐 설마 소나타존이 한 발에 쓸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6번 라이징 캡틴도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 눈에 걸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10번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놓고 1번, 4번, 7번.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상당한 거의 대상경주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편성 기가 막히게 짜놨습니다. 어떠한 마필들도 딱 부르게 장담할 수 없는 굉장한 마필들입니다. 1번 메이지 참포도 그렇고 3번 슈퍼매치도 그렇고요. 3번 예글이나 5번 승구형 골모 좀 밀릴 수 있겠다. 6번만 드롭 더 비트 발음이 안 돼. 10번만 샌디에고 마린 11번 그레이트송 11번 담양한호까지 어느 한 마필이 딱 부러지게 안 된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들 질병을 앓으면서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라는 점이 변수라는 변수인데 향후의 발전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호나 3등급에서는 이미 벌써 승급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능력들이 다 있는 마필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마필들 많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여건상으로 좋아진 마필 1번 메이저 챔프예요. 호나 오픈 경주였던 지난번 경주에서도 드롭 더 비트와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4만이 차이가 났는데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슈퍼매치는 3착 승급을 하긴 했는데 약간은 좀 딸릴 수 있는 전력이긴 해요. 지난번 더월드한테 밀리는 걸 보고 그래서 딸릴 수 있는 전력이라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이러한 나필들을 또 만들어 놓는 게가 또 식구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글이나는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6번가 드롭 더 비트 데뷔한 이후에 이전째 동안에 뭐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고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축막감으로는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비스트 오드도 지난번에 인기 실렸지만 선행번당하니까 꽝이었었고 10번만 샌디에고 마린이 좀 문제죠. 이게 데뷔했을 당시에 선행 나왔을 때 정말 능력만 하나가 들어왔고 했는데 지난번에 인기 1위마로 팔리고 졸전이에요. 이 자오지 쪽에 파행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마이너스 5kg의 핸드입니다. 이 3착 승급을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5kg의 중량인데 이 정도 중량이면은 뭐 해볼만 하죠. 그레이스 정도 혼합 3등급에서 자신의 걸음을 최대한 보여주고 있고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뭐 아쉬울 것 없는 한판 승부를 펼쳐볼만 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번에. 지난번 담양한호는 이 승령 글모 오버마피가 경합을 하면서 이제 무뎌졌는데 항상 버티는 마피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경합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현 기수의 외곽 게이트 포지션을 잘 못 잡을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경마 6경주는 6번마 드롭 더 비트를 놓고 1번, 10번, 11번이 가장 근사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6번이 깨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져서 현장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을 놓고 1번, 10번, 11번 장난 가능성이 풍부한 마패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시그마 담양항호, 뭐 3번 슈퍼매치, 뭐 3번 예글이다. 이러한 마패들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 염두에 두셔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6경주 상당히 어렵게 짜여진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경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19일 일요일 경마 한대관의 음담패설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달 승부차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3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3, 5, 7별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특히나 5경주는 한대관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오경주는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3경주와 4경주 연달아 승부하니까 부산 나한텐 껌이야. 부산 경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고요. 현장에서 씩씩한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